먼저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김동승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천만 시민과 방청석에 자리하신 서울 시민과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래학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비롯한 직병무 고문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환경수자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중랑구 제3적 출신 김동승 의원입니다. 마무리 약동하는 봄비와 함께 청명과 한식이 지나면서 벚꽃과 백목령이 자태를 뽐내는 화창한 신춘 과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근간에 국가 재정의 궁핍으로 인한 사업자와 자영업자에 대한 세금 폭탄은 여러 가지 부작용과 민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들은 화롭게 보이는 이면에 하루아침에 몰락할 수 있는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는 부담을 안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복지도 그렇지만 중장기적인 안정 차원에서 적정한 범위 내에서 실천할 때 국가나 납세자나 수혜자 또한 삼위일체적으로 맞물려서 유난하며 원만하게 논의할 거라 사료됩니다. 지난해는 기가 따올 정도로 사건 사고가 다발적으로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금년에랑 서울시민은 물론 우리 국민 모두가 오는 일만 가득한 한 해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해 봅니다.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은 지난 5년 사이에 25%나 증가했는데 이는 OECD 국가 중에 네 번째로 가장 높은 인상률이라고 합니다. 급격한 조세 부담은 갖기나 어려운 내수관계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세금 종류도 갈수록 많아져서 세목 1개 종목 발생 시에 관련하여 부가세, 소득세, 종합소득세, 소득할 주민세, 4대 보험료 증세, 지방소득세, 환경개선 부담금, 건강보험료 할증세, 그리고 시등록세, 재산세, 개인적인 각종 사용요금, 기타 잡세 등이 줄줄이사탕처럼 2중 3중으로 세무마다 증세 바리케트를 형성하고 있어서 납세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서울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부터 12일까지 서울에서는 2005년, 2015년 이클레이 세계도시 기후환경총회가 열렸습니다. 본의원도 저희 환수 의원님과 함께 개막식에 참석했습니다만 세계의 크고 작은 도시들이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원전 하나 줄이기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에너지 생산과 관련하여 신재생 에너지 확대 보급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추후 비전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우리 김동승 의원님이 이클레이 세계 총회장에 와서 자리를 빛내주셔서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 같이 원전 하나 줄이기, 다시 말씀드리면 원전 1기 분량만큼의 에너지를 줄이거나 절약하거나 생산하는 그런 방식,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게 200만 TOE, 그러니까 TOE 1TOE가 이 석유를 1톤의 석유를 떼서 생산하는 에너지 분량만큼을 얘기하는데요. 2012년에 시작해서 저희들이 2014년 그러니까 6개월 정도 앞당겨서 저희들이 204만 TOE를 절약하고 또 생산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시가 그동안 에너지 소비 도시에서 이제 생산 도시로의 발진을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에너지 절약은 물론이고 태양광이라든지
또 연료전지라든지 뭐 열병합 발전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동안 중점적으로 또 전략적으로 추진을 해왔고, 그다음에 특히 이게 뭐 아주 큰 생산량은 아닙니다만은 미활용된 하수 방류수라든지 또는 지하철 유출수, 또 소수력 이런 것까지도 적극 활용해서 에너지 생산 기반을 확대해왔고 또 앞으로도 확대해 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소형 태양광, 이른바 미니 태양광이라고 해서 집에 아파트 베란다라든지 이런 쪽에 설치하는데 그 서울형 발전 차액 제도를 도입해서 지원한다든지, 또 신재생 그 에너지 발전 시설을 할 경우에 저리융자를 한다든지 이런 지원 정책도 강화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런 걸 설치할 때 입지 조건이라든지 이런 걸 제한을 완화하는 이런 여러 가지 그 기반을 구축하는 데 그동안 노력을 해왔습니다. 물론 이게 뭐 서울시가 정책을 만들었지만 실제 또 원전 하나 줄이기 실행위원회라든지 이런 시민들과 환경단체들과 함께 이 일을 해왔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하고요. 저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는 3월 중순 공물적장으로 친환경도시로 알려진 독일 프라이프시와 미넨 등 주요 지역을 방문하였습니다. 잠깐 PPT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프라이프시는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고요. 그 프라이프시 보급 현장에는 그 여러 가지 자족도 등이 이제 표기를 했고, 또 태양광 시설, 또 태양광 시설, 태양광 발전소, 그리고 건물 주차장 옥상 태양광 발전, 그리고 발코니, 베란다 태양광 발전 시설, 그리고 태양광 발전 에너지 생산 이용 상황판, 그리고 풍력 발전, 프라이브시내 풍력 발전을 많이 치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어를 이용한 열 병합 발전, 지역 난방, 민원시 쪽입니다. 옥상 녹화, 프라이브 시내 우리 의원님께서 전부 현장 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브 시내 대중교통 분담률이 자전거 이용률이 갈수록 높아진다, 이런 걸 또 확인을 했습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었고요. 그래서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출퇴근 시 평소에도 많이 시민께서 활용을 하고 있어요. 30% 이상 된다고 그러네요, 이용률이. 군데마다 자전거 주차 시설이 많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열 현유가 단열 극대화한 신축 건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등등에 대해서 현장 답사도 했습니다. 그리고 단열 연료를 고려한 건물 배치를 인도거리 없이 연접해서 건축을 시공하는 그런 또 공법을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건물 배치에서 역시 단열 효과와 최대한 등등을 고려해서 신축하는 허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격이 없이 이렇게 연접해서 이렇게 지어서 서로 맞물려서 아파트처럼 열 효율을 높이는, 상승시키는 그런 효과를 본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태양광과 풍력 발전, 지열 발전, 옥상 녹화, 자전거 무공해 이용 수단, 건물의 신축 시에는 단열과 열 효소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인접 건물과 연접하여 건립하도록 허용하고 있었으며, 하중과 단열 효과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하여 ALC 벽돌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의 광활한 초지와 자연환경 보호와 농촌 토양 관리도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연보호와 신재생 에너지가 맞물려서 농업까지도 다각적인 미래지향적인 구도를 창출하여 형성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농약을 전혀 화학농약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제도고요. 또 이 비료를 물어봤더니 화학비료 사용치 않고 거의 유기질 비료 등등 이렇게 사용하고 있었다는, 토양보존을 항구적으로 사성 대대가에게 물려줄 생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거 똑같이 할 수는 없겠지만은 미래지향적인 신재생 에너지 보급 정책과 여건의 차이가 있으나 서울시가 벤치마크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 의원님이 다녀오신 프라이부르크는 사실은 뭐 세계적인 그 생태 수도라고 이렇게 일컬어지는 도시고, 저도 시장이 되기 전에 이미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말씀하신 것 같은 친생태적, 친환경적 교통 시스템을 확립한다든지, 또 에너지 절약형의 이런 건물을 짓는다든지, 또 태양광을 굉장히 시설을 확대한다든지, 또 심지어는 시민들이 스스로 뭐 일회용 봉투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전부 이 쇼핑백을 다들 들고 다닌다든지 뭐 이런 것에서 굉장히 선도적인 도시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클레이 총회 때 프라이부르크 시장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시의원님들 다녀가신 얘기도 나눴고요. 또 저희들하고 MOU를 체결해서 이런 생태적 기술을 서로 교류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이 프라이부르크시 못지않게 세계적인 생태 도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계획을 짜고 있고 또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뭐 조만간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제 인력상토 아시다시피 환경에서 많은 권한을 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망라하셔서 좋은 정책적인 보완이 나오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서울 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많은 기회를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서울시의 국제 감축과 에세트 공차에 대한 총괄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최근 5년 동안 부채 이동 추이와 채무 성환 계획은 어떻게 되고 계신지, 시장님께서 공약을 이행하고 계시는지 짤막하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2015년 3월 말 현재 서울시와 투자기관의 채무는 총 12조 4,805원입니다. 5억 원입니다. 이걸 제가 취임하던 2011년 10월에 대비하면 약 7조 5,068억 원이 감축이 됐고요. 또 작년 연말에 비하면 약 2,239억 원 정도 감축이 된 금액입니다. 민선 5기의 채무 7조 원 감축 목표를 두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특히 이 시채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SH공사를 중심으로 해서 중장기 채무 감축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동안 뭐 TF를 구성한다든지 현장 시장실을 꾸린다든지 또 수요자 요구에 맞는 개발 계획을 한다든지, 또 그동안 매각되지 않고 있던 여러 아파트라든지 이 땅을 집중적으로 마케팅을 해서 여러 가지 조기 회수에 노력을 기울여서 이 약속드린 채무 7조 원 감축은 달성이 됐습니다. 그럼으로써 지금 연간 이자 비용이 한 2,515억 원 정도 감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재정 건전성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저희들은 임대주택 8만 호를 다시 새롭게 공급하는 일이라든지, 또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여러 가지 지하철 노후 시설을 교체하고 보강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계속하고, 그다음에 채무 감축도 지속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좀 이따 이제 SH공사 사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만은, 서울시 주종의 대체적인 부채가 SH공사가 많이 관장하고 있는데, 물론 자산 능력은 됩니다만은 우선은 예형상으로는 그런 수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질문 드리고 저희가 항상 수치하고 있는 것이고 우려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여기 이 대목에서 좀 짚고 넘어갈 만한 것은 임대보증금이 좀 업됐거든요. 그분이 이제 좀 채무 감축에 상쇄한다 이런 소견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시장님께서는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말씀하신 것 같이 부채와 채무는 여러 가지 이렇게 성격이 다른 것인데, 사실 SH공사 같은 경우는 이런 공공임대주택을 계속 건설하고 또 공급할수록 사실 부채는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단기적으로 채무 감축이 중요하다. 채무는 변제기가 있고 이자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채무 감축에 주력을 그동안 해왔고요. 또 말씀드린 것 같이 또 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부채가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현상은 있는데, 이 부채마저도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부채의 경우에도 저희들이 이 감축 목표를 세우고 지금 이 지속적으로 부채도 관리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무튼 말씀하신 것 같이 뭐 채무 감축이 가장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이 부채의 경우에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2010년도에는 부채가 서울시 부채가 30조 원을 육박하고 있어서 연간 이자가 1조 원 나간다고 이렇게 계산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님께서 많이 우려하셨죠. 지금은 이자 부담이 얼마나 되십니까? 지난 14년도 연말 기준에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현재 연간 이자 비용이 2011년 당시에 7,333억 원이었는데 2014년 말을 기준으로 약 4,818억 원으로 줄었고 따라서 하루 이자가 20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감소는 됐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이자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감축하겠다는 그런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겠습니다. 네, 4천억이 넘는다면은 웬만한 구청 연간 예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잘 파고 계시라 믿고 그 부분에 좀 더 신경 쓰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저는 주막 앞에나 많이 상호합니다. 잠깐 쉬고 계시고요. 예. 그 변창흠 우리 저 SH 본부장 잠깐 자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부채의 주종을 형성하고 있는 SH공사의 최근 5년 동안의 부채 추이와 세무 상황 계획, 추후 상황 계획 이 포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SH공사의 부채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말 현재 SH공사의 부채는 6조 5,139억 원입니다. 2011년 10월 박원순 시장님 취임할 때 대비해서 7조 650억 원을 감축하여서 그 전체적으로 채무가 감축되고 있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SH공사의 부채는 앞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4년 말 현재 14조 1,490억 원이고 2011년 말 대비해서 17조 5,254억 원으로 약 3,764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이 채무는 급격하게 감소한 반면에 이 부채는 3,764억 원으로 조금밖에 감소하지 않은 것은 SH공사가 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택지개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임대주택 보증금이나 또 택지개발 사업을 하면서 미리 당겨받은 이제 선수금이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SH공사의 그 임대 보증금은 보증금으로만 이제 6조 원, 6조 702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수금이 이제 3조 3,667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임대 보증금을 부채로 잡히는 부분을 부채가 아니라 그 특별하게 좀 예외를 인정해 달라고 지금 행정자치부와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회계상 보증금도 그 당연히 다음 임대자들이 들어와야 될 갚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채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난색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난번 시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보증금을 부채에서 빼달라는 제안을 해주셔서 저희들은 이제 서울 의원님들의 뜻을 정확하게 행자부에 전달해서 지속적으로 부채 감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하고요. 추후에도 이렇게 부채와 채무를 공히 같이 줄이는 절감하는 차원에서 노력하시는 우선 그리고 서울시민은 지금 현재 자산이 한 24조 가까이 되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건 서울시민의 기여도가 어떻게 된다고 좀 생각하십니까? 자평하십니까? 저희 공사의 자산은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24조 원에 이르고 다만 이제 부채가 이제 17조 원입니다만 안정적으로 부채 비율이 작년 연말 대비해서 273%이고
이후에 올해 말까지 260% 정도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그동안 이제 부채 때문에 안정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다른 이제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만 현재로는 이제 건실한 기업으로 유지하고 있고 현재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대주택이 저희 공사가 하고 있는 게 17만 1,500호에 이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임대 비중이 높고 그래서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SH공사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답변 수고하셨고요. 그 사채에 대한 상세 내역과 장기 차입금의 상세 내역지 금리 내역, 그리고 선수금에 대한 상세 내역, 그리고 자산의 장기 임대 보증금 상세 내역은 서류로 서면으로 상세히 보고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이 탈시하기 때문에 네,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잠깐 답변대로 자리시기 바랍니다. 구 중량경찰서 부지의 향후 활용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소유의 중량경찰서 부지를 국가 소유라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결정과 관련하여 중량구 무기동 2사구의 2번지는 12개월 전까지 중량경찰서가 있었던 장소로서 4,750제곱미터 토지는 서울시 소유이고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5,490제곱미터의 건물은 경찰청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1973년도 태릉경찰서로 시작하여 1988 중량과 동대문에서 분구되면서 1999년 중량경찰서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2013년까지 40년을 유지하여 왔습니다. 현재는 경찰서 신축하여 신내 3택지 지구로 금년 하반에 이전하면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임시청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잠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수사대, 서울시 광역수사대 앞에 나와 있습니다. 11개월 전까지만 해도 중량경찰서에서 우리 관내 치안을 총괄하는 그런 산실이었습니다. 현재 신내 택지지구로 이전을 하였죠. 그런데 1973년도에 개청이 되었고 1976년에 서울특별시에서 환지 개발지구로 해서 촉탁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부지가 1,500평에 달하고 있고 건평이 1,700평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중량구의 치안을 총괄하는 산실이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이 이전한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중량구 주민들께서는 이곳에 문화복지센터를 신축해달라는 민원이 제도하였고 모두 다 그렇게 알고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능수사팀에서 입주하고 있고 2016년도에 이사가 되었습니다만 현 이주할 공사가 부진해서 2017년도에 이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경찰청에서 계속 접목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 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좀 더 확고한 이것에 대해서 이슈를 점유하셔서 주민들께서 당초 소망하시던 대로 문화복지센터를 설립하는 데 최선의 역점을 보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향후 계획이 어떠신지 시장님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주민들에게 내놔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셨죠? 지금 현재 경찰서 함께한 지난 40년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파수꾼으로서 지대한 역할을 해왔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반면에 범죄를 다룬 일을 하다 보니까 불편해하는 주민들도 많았던 게 현실입니다. 그런 중 최근 몇 년 사이에 경찰서가 이전하는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 지역에서는 경찰서 부지가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로 결집되었습니다. 사실상 중량구는 복지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어서 한결같이 염원하고 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야 지난해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도 이러한 주민들의 뜻을 담아 시의원 후보, 구의원 후보, 구청장 후보 모두 경찰 이전지에 복지문화 복합단지 조성을 하겠다고 앞다투어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중량경찰서가 이미 이전하였고 현재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광역수사대도 1917년에 신청사가 건립되면 복귀한다고 하여 도서관, 복지센터, 문화센터 등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적지라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6월 30일 서울시의회 제253회
정례 제2차 본회의에서 시장에 제출한 서울특별시 2014년도 제2차 수시본 공영재산관리 계획안이 원안 가결되었는데 그 취지는 그동안 서울시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국가기관이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것과 국가 소유인 토지를 서울시가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것을 서로 맞교환하는 것이었고 여기에 부연해서 서울시 소유의 중량저축 부지를 국가와 교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2010년과 11년에 서울시에서 구청으로 국경유산 상호 점유현안 파협적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국경유산 사무 정리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와 원활한 재산 정리를 위하여 의견 조율과 현황 자료를 요청한다는 공문이 정부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 13년 동안 중량경찰서 부지가 어떻게 발족될지에 대하여 알려주거나 협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40년 된 노 건물에 협소하고 증수도 힘들어서 2011년도에 신축 설계 완료하고 12년부터는 중랑구 신사동에서 경찰서 신청사 건물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경찰서에서도 못 쓰는 건물이 경찰서의 소유라는 이유로 사유로 경찰서에 넘겨준 결과를 처리하면서 중랑구 주민의 마음도 뺏기게 되었습니다. 2012년 이후에 수시로 시와 자치구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졌다면 경찰서 이전 계획이 이미 가시화됐기 때문에 구에서도 분명히 변경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와 같은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는 구나 해당 시의원과도 협의하여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어야 한다고 돌이켜봅니다. 저자금으로서 세계도시 으뜸이면서 소통과 공개 행정을 자랑하는 서울시정에 누가 되지 않을까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서울시 내부의 불편한 현실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목동의 중량경찰서를 신내 선택지 개발을 이전하는 계획은 2007년에 확정되었고 2009년 6월 4일 이 지역이 중화재정비 촉진지구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비 촉진 계획에 따라서 경찰서 부지를 지역적으로 부족한 도시관 시설을 확충하여 다양한 계층의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 공간을 제공한다고 서울시에서 결정 고시까지 하였습니다. 지금도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나눠 보면은 도서관 용지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년 3월에 경찰서가 이전하고 광역수사대가 임시 사용가 되면서 대부계약을 체결했던 서울시의 자산관리부서조차도 사유지를 국가와 교환한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로지 서울시 재산을 총괄하는 제목에서만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추진하고 결정되었던 사안입니다. 중랑구 시장권 중심에 위치했던 경찰서가 떠나고 노 건물만 남아있는 경우라면 국가와 교환을 선택해보다는 대부계약의 연장도 중단하고 서울 시민을 위한 활용 계획을 검토하는 결정을 했어야 한다고 본의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찰서도 모르고 본의원도 모르고 도시의 부서를 모르는 가운데서 재산 총괄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교환 결정한 것에 대해서 중랑구 구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중랑구는 도서관 3개가 서울시 자치구 평균 5.3개의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일 뿐만 아니라 본연의 지역구인 중화동과 목동에 든 초중고 학교가 13개나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들의 미래와 생활 기반 시설이 열악한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 복합센터의 건립은 절실하다고 산 그런 현실입니다. 특히 도서관을 건립할 경우에는 건축비 40%를 국비 지원을 받고 나머지 건축비의 60%를 시비원 받을 수 있어서 본연이 가장 확실한 공약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앞으로 4년간의 서울시정은 문화와 복지가 근본이자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의 주민들을 통합하고 보다 나은 삶을 위한 핵심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문화복지 복합센터는 반드시 건립해야 한다고 사료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중랑구 주민들의 애절한 소망인 복지문화 종합센터 건립을 위하여 부지 마련 등 지원 방안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처럼 이 중랑경찰서가 이전된 그곳은 토지는 서울시 소유이고 건물은 경찰청 소유라서 이걸 이제 일치시키거나 여러 가지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그 지역 주민들의 그런 요구도 있고 해서 경찰청에 활용 계획을 여러 차례 문의를 했는데 확인을 해본 결과로는 지금 그 2017년까지는 진흥범죄수사대의 임시청사로 활용하고
또 장기적으로는 통합청사 신축을 계획 중이다. 그다음에 또 작년 2월에는 그래서 이걸 계속 자기들이 쓰고 하기 때문에 이걸 교환을 좀 다른 경찰청 소유나 다른 땅하고 교환을 하도록 이렇게 검토해달라 이런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에 물론 뭐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그 고민을 하게 됩니다만은 어쨌든 시와 정부, 시와 경찰 이렇게 서로 상호 이렇게 불일치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예컨대 땅은 서울시 거고 건물은 정부 거고 또는 반대인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교환을 해나가고 있는데 아마 이게 그래서 그 대상 속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경찰이 이걸 계속 사용하겠다고 원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강제로 말하자면 그 철거를 요청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건물이 또 경찰청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지금 교환을 추진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건물이 좀 전에 본인의 말씀 자체 40년 된 건물이고 많이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재사용하려면은 신축도 사실 그 다음 40년 전에는 제대로 짓지 못했거든요. 뭐 브로크를 많이 사용, 벽돌 많이 사용했고 서랍은 이제 철근꼬리를 타설했습니다만은 벽천에는 용이하지 못하다 이런 결론도 있고 해서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중앙부서로서 환수할 의향 이런 부분과 이 지역의 뉴타운 실패 등으로 인해서 이제 그 매몰 지역이고 주변 생활 인프라가 열악한 본 부지에 복합 문화체육관을 설립한다는 민원이 역시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책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짤막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중랑구가 비교적 서울시 안에서는 그런 말씀하신 복지나 문화 측면에서의 좀 이 취약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뭐 꼭 이 지역이 아니어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그런 걸 더 확충할 수 있을지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용마 자연공원의 사유지 보상에 대한 민원과 향후 책에 있는 공원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PPT 하라 영상 동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망우동에 있는 용마 공원에 나왔습니다. 사유지입니다만은 부지가 5만 평에 달하고 있고 1983년도에 서울시로부터 공원고시를 받아서 중량과 함께 나름대로 지역의 놀이공원으로서 많은 역할을 분담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1993년도 이후에 좀 쇠락하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도 많고 탈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지역의 신시문 중에서 본격적으로 민간 차원에서 공원 개발하는데 일조할 생각을 갖고 있고 우리 민과 우리 관이 함께 이 지역 발전에 선소 공급원으로서 제 발돋움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와 함께 지역 발전과 용마공원의 발전에서 많은 기여와 투자를 부탁드립니다.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장님, 저기 지금 답변이 많겠습니다만은 시간이 지금 타이트하기 때문에 또 교육감님께 질문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단연간에 걸쳐서 그 사항을 서면으로 좀 자료에 제출해 주시고 단지 추후에 본 사유지 공원 활성화에 대한 서울시 입장과 대책 그 모든 심의 과정 어떻게 하시는지 그거 한번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지금 뭐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민간 공원 조성이 그동안 이렇게 중단되고 시설은 방치되고 경관을 여러 가지 해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 가지 정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이미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공공성이 확보되는 그런 이 공원 계획을 제대로 좀 만들고 또 사업성도 분석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을 해서 그런 의견을 다 종합해서 제대로 된 공원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늦게나마 사유지고 사비로 지원 계획이 있으니까 좀 많이 협조하셔서 좀 빨리 돌아갈 수 있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자치 어린이집의 체계적 운영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잠깐 동영상 짤막하게 좀 방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둥지 어린이 국공립 어린이집인데요. 모범 사례를 잠깐
해주시는 것이고요. 그대로 하세요. 그대로. 네. 방마다 실수가 전부 준비되어 있습니다. 6개의 TV를 쓰고 되어 있는데요. 실시간으로 화면이 또렷하게 반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임지고 원장께서 책임있게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간 차원의 어머니도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에서 사례를 보여드린 것입니다. 지금 켜졌어요? 이거 켰어요? 오늘은 몇 월, 며칠, 몇 요일인가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오늘 신나는 어딜까? 수요일. 197명의 어린이들인데 비교적 안전하게 교육이 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공부 잘하죠? 네. 아이고 정말 초롱초롱하네. 좋죠? 네.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셔서 우리나라에 또 인재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의회 중량 3지역 시의원 김동승입니다. 저는 현재 중량구 목동 159-33번지 소지하고 있는 둥지 어린이집에 나와 있습니다. 여사히 그 말도 많은 걸 비춰볼 때 이쪽에 둥지 어린이집은 대체적으로 보시다시피 16대의 TV 캄이 설치되어 있어서 저희 상세히 시간대별로 검색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지가 200평 되고 건평이 약 400평 됩니다. 3층 건물이고 당초에 1989년도에 인가를 맡아서 이사토 부지에 입주해 있다가 2001년도에 이곳으로 이주하였습니다. 현재 원생이 197명에 달하고 있고 김연아 원장님 비롯한 모든 보육교사 선생님께서 열심히 어린이 보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잠깐 물어볼게요. 현재 이제 그 CCTV 체계가 지금 비교적 잘 되고 있는데요. 애로가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이 CCTV를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애로사항이라기보다는 학부모님들께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이곳은 복덕립이고 시간이 없으니까 원장님과 보육교사님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읽겠습니다. 원만하게 잘 마무리가 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동영상까지 끊어주세요. 사설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잘하는 건 잘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뭘 얘기하냐면은 행정지도 내역 그리고 물론 잘하시지만은 전체 어린이집의 운영 실태와 공업 민간 가정 직장별 상세 내역, 행정 내역과 잦은 사건 사고에 관련한 민간 차원 얘기입니다. 어린이집의 항구적인 안전 대책과 CCTV 관제 시설 시공 현황 이거 잠깐 답변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잠깐만 답변 주시면 짤막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본적으로는 뭐 CCTV 설치가 더 본질이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부모님들의 학부모님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좋은 보육 교사들을 저희들이 채용하고 또 잘 보육할 수 있도록 하느냐
그리고 또 그런 보육의 질을 더 높이고 안심하실 수 있는, 그래서 아동 학대 예방이 본질적으로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는 생각하고요. 이제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뭐 전문 상담원을 배치한다거나 전용 상담 전화를 설치하고 또 채용 방식을 개선하고 보육 품질 지원센터를 만들고 뭐 이런 노력을 한편으로 하면서, 또 동시에 지금 아동 학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적 고발이나 이 언론 보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CCTV도 많이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전체 시간이 성취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강구하셔서 행정주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보관을 내봅니다. 정치 반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시장님 발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께는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교육감님께서는요, 그냥 제가 읽을게요. 잠깐 나오셔서 듣기만 하십시오. 행정은 승계이며 서비스입니다. 교육청의 BTL 사업에 관하여 진술을 하겠습니다. 당초 사용에 대한 경위와 당초 총괄 규모, 연돌 부담에 관하여, 그리고 금융화 상환 내역 등등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이제 임대형 민자 사업이라고 하는 BTL에 대해서 특별히 현재 2005년에서 2009년까지 그게 진행이 됐고요. 주로 신개축이나 체육관 증축 문제로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원금 내에서 저희가 이게 상환 계획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BTL과 관련해서는 크게 재정적인 위기가 초래되지 않을 거로 그렇게 예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일단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쨌거나 부채는 바람잡지 못하거든요. 예, 물론입니다. 주거진 여건에서 최대한 압축해서 절감하며 사용토록 당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고맙습니다. 나중에 또 서류로도 저희가 답변을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 주시고요. 예. 그리고 병설 유치원에 관한 사항 제가 예. 답변드리면 그 사항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예, 답변 병설 유치원 관련해서도 저희가 지금 한 170개 정도 있는데요. 예, CCTV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시장님 그 사항을 참조하셔서 예. 그 정책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고맙습니다. 시간 좀 오바 죄송합니다. 정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